하늘에서 가장 크고 밝게 빛나는 별이 뭘까요? 바로 태양인데요. 오늘 우주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하늘에서 강력하게 빛을 뿜어내고 있는 태양계의 유일한 단 하나의 별, 태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문학 박사 이명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은 태양이고 밤하늘에 보이는 별은 별이다. 그러니까 태양은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요. 밤하늘에 보이는 별과 조금 다르게 보이죠. 밤하늘에 보이는 별은 그 별을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뜨겁게 느끼거나 그러지도 않고 환해지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태양도 밤하늘에 우리들이 보고 있는 그 수많은 별들과 마찬가지로 별이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별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별이 있고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별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땐 별 그러면 달도 별이고 행성도 별이고 소행성도 별이고 해성도 별이고 유성우 떨어진 것도 별똥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의 모든 천체를 그냥 우리가 별이라고 통칭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엄밀하게 따져서 별이라고 부르는 것은 항성이에요. 이 항성은 뭐냐 하면 빛을 스스로 만들어서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지구라든가 화성 같은 행성 또는 소행성들, 헬리해성 같은 해성들 이런 것들은 자기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태양의 빛을 반사를 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별이 뭐지? 그러면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자기 자체의 존재를 알리는 천체, 그것을 별이라고 한다.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따지면 항성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태양은 어떻게 빛을 낼까? 이 태양이 빛을 막 내기 위해서는 태양 속에서 뭔가가 빛이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빛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핵융합이라고 부르고요. 핵융합이라는 건 뭐냐면 원자 핵끼리 서로 뭉쳐서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 것을 원자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수소 원자를 얘기를 해보면요.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고요. 전자가 있어요.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띄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양성자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가장 간단한 구조의 원자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서 제일 많은 원소가 뭐냐면 수소예요. 거의 7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별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태양의 가운데 쪽을 가면 어떻겠습니까? 밀도가 훨씬 더 높겠죠. 이 수소들이 엄청나게 밀도가 높게 있기 때문에 서로 교란이 되겠죠. 그래서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가 됩니다. 이런 입자들이 마구마구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태양을 기체 이렇게 말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플라즈마 상태에 있는 것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이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의 중심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양성자와 양성자가 서로 도망가지 못하고 달라붙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건 더 이상 수소가 아니겠죠. 양성자가 두 개가 되면 원자번호 주기율표 2번 그런 걸 헬륨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헬륨 원자 핵이 생긴 겁니다. 태양의 중심 부분에서 끊임없이 헬륨 원자 핵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막 합니다. 그런데 양성자 한 개 더하기 양성자 한 개의 질량하고 요거 두 개가 달라붙었을 때의 헬륨 원자 핵의 질량이 똑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결합을 하고 나니까 질량이 작아진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이 어디 갔을까요? 어디든지 보존이 돼야 되니까 나머지 차이가 나는 만큼이 빛 에너지로 바뀌어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고 태양은 끊임없이 핵융합 작용을 하면서 이 빛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별이 탄생했다 이런 이야기는 핵융합 작용을 시작해서 빛을 낸다. 그 시점을 우리가 별이 탄생 그리고 나중에 더 이상 핵융합 작용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을 못 만들어내겠죠. 그 순간을 별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태양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질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핵융합 작용을 통해서 바뀌게 되더라도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질량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태양은 사실은 질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태양에서 폭발을 하게 되면 태양 내에 있거나 태양의 대기에 있던 물질들이 바깥으로 분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출이 된다는 얘기는 질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모든 별들이 그냥 활동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폭발을 하거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질량을 잃어버리고요. 전체 일생을 거쳐서 한 10% 이상을 보통 잃어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태양은 아직까지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질량이 줄어들지만 엄청나게 줄어들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고요. 뭐 그냥 1~2%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럼 태양계 내에서 태양은 제일 큰 천체고요. 제일 강력한 천체인데 얼마나 크냐 하면요. 지구랑 비교를 해보면 크기가 지구의 109배. 그러니까 지구 100개를 늘어놓으면 태양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질량으로 따지자면 거의 한 33만 배? 엄청나게 크고요. 사실 이 태양계라 그랬잖아요. 태양계에는 행성도 있고 위성도 있고 소행성, 뭐 외소행성, 해성 다 있는데 이 모든 걸 합쳐봤자 태양의 하나의 질량에 비해서는 엄청 작습니다. 거의 99.9%의 질량을 태양이 다 가지고 있고요. 이 태양은 그야말로 태양계 그 자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본다 그러면 지구의 대기에 낀 구름 같은 거 보고요. 그 다음에 표면을 봐도 육지와 바다를 보지만 지구의 중심 부분을 볼 수 없잖아요.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은 태양의 바깥쪽 대기층을 보고 있는 거고요. 태양의 속은 보지 못합니다. 근데 태양은 이렇게 구 형태이기 때문에 구조가 있어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여러 관측을 통해서 찾아낸 바에 따르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핵융합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태양의 핵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온도로 따지면 1000만 도 이상. 그 핵층에서 이제 계속해서 빛이 만들어지거든요. 빛을 복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사층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복사층을 통해서 태양의 핵에서 만드는 빛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 층을 통과하고 나면 그 바깥에 대류층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대류라는 것이 이렇게 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는 계속 빛들이 이렇게 도는 층이 있습니다. 핵에서 만들어진 빛들이 그까지 나오는데 거의 뭐 10만 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에서 보고 있는 태양의 빛은 사실은 지금 막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태양의 내부에서 거의 10만 년 전에 만들어진 빛이 복사층을 뚫고 대류층을 뚫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의 대기라고 부르는 층이 있는데요. 광구, 채층, 코로나 이렇게 부르는데요. 광구라고 하는 곳에서는 흑점 같은 것들, 흑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아까 가운데 부분이 한 1000만 도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태양 표면까지 이게 막 빛이 뚫고 나오면 온도가 한 6000도 정도가 됩니다. 그거보다 조금 낮은 온도가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흑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광구층에서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채층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홍염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흑점 주위에서 물질이 분출되는 건데 자기장이 잡혀가지고 며칠 몇 날을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홍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태양 표면에서 폭발 현상이 일어나서 물질들이 분출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걸 플레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게 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굉장히 옅은 대기층인데 온도가 100만 도가 넘어갑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가운데가 1000만 도 이상이었는데 표면에 오게 되면 한 6000도 정도 되는데 더 바깥쪽으로 옅게 펼쳐져 있는 대기인 코로나가 100만 도 온도를 갖고 있다고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태양 표면을 뚫고 나오는 굉장히 많은 분출물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커져요. 그렇게 커지는 운동 에너지가 온도로 변했을 거다, 열로. 그래서 코로나가 뜨거워졌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는 온도는 뜨겁지만 워낙 옅어요. 밀도가 낮아서 평상시에는 안 보입니다.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 바깥쪽에 막 펼쳐져 보이는 코로나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그때 코로나 관측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가운데 핵, 그 다음에 복사층, 대류층, 광구, 채층, 코로나, 이게 태양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기억해 두실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빛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빛이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열을 내뿜는 태양은 결국에는 폭발을 하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질량의 크기에 의해서 별들의 일생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도 가지고 태어난 질량이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일생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데, 태양 같은 별들은 죽어갈 때도 그 자체가 폭발할 수 있는 만큼의 동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만큼 폭발을 일으킬 만한 질량의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은 초신성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폭발을 통해서 생을 마감하지 못하고 그냥 태양이 불안정해져서 태양이 해체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태양이 마감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태양은 충돌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은 한 결국은 태어날 때부터 폭발하지 못할 운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태양의 수명을 보통 100억 년 정도를 잡아요. 이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이 핵융합작용을 통해서 빛을 내는 시점부터 핵융합작용이 꺼지는 시점까지, 그런 시점인데 한 반 정도 살았고, 그러니까 지금은 태양은 가장 안정되어 있는 시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구도 굉장히 안정되게 태양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50억 년 후에 핵융합작용이 꺼져서 빛을 더 이상 내지 않는다고 치면, 이게 끝에 가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이 지금 모양대로 있지 못하고요,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러면 이 태양 자체의 크기가 지구의 궤도, 공정 궤도죠, 거기까지 막 침범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지구의 공정 궤도가 좀 밀려나는 현상이 생길 텐데, 이미 그때쯤 되면 태양이 막 확 가까이 오르니까 너무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바닷물 다 증발할 거고 대기 다 날아갈 거고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것은 지구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 태양의 운명에 따라서 지구는 물리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특별히 제작한 탐사선을 보냈는데요. 바로 태양 탐사선 파커입니다. 이 태양 탐사선은 2025년까지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태양 근처를 근접해서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커 태양 탐사선을 통해서 코로나 지역에도 직접 들어가 보고요. 그럼 거기는 입자들도 관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지금 수집을 하는 중이에요. 아마 이 파커 태양 탐사선이 활동을 마감하는 2025년이 지나고 나면 그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태양의 어떤 현상을 알게 되니까 태양 형성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많이 알게 될 겁니다. 태양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별이 태어날 때는 행성이 같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공동 운명체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태양이 지난 한 46억 년, 50억 년 동안 계속해서 에너지를 뿜어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간 것인데, 태양계 내에 있는 모든 행성들, 특히 지구 생명체에 큰 에너지를 주는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